그래서 말하자면 준비가 됐다는 거죠. 안녕하세요. 오늘은 블랙록의 레디 핑크 회장 편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해에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블랙록의 레디 핑크 회장이 자기들이 투자하는 기업 CEO들한테 보내는 편지가 어마어마한 화제가 되었어요. 어떤 내용이었냐면은 지속 가능성을 투자의 최우선순위로 삼겠다. 그리고 기후변화를 고려해서 투자 포트폴리오를 변경하겠다. 그리고 매출의 25% 이상을 석탄 발전을 통해서 거둬들이는 회사, 기업의 채권, 주식을 다 매각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엄청난 화제가 되었거든요. 그러면서 올해의 편지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지 주목을 받았습니다. 올해는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2050년 넷제로 달성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 계획을 기업들한테 공개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자신들의 비즈니스 모델이 앞으로는 이제 넷제로 경제가 될 텐데 이 넷제로 경제와 어떻게 호환될지에 대해서 계획을 공개를 하고 이런 2050 넷제로를 달성하기 위한 기업의 장기 전략과 어떻게 통합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이사회 차원에서 검토되는지 이 부분들을 공개하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블룸버그에 따르면 블랙록은 S&P 500 기업의 평균 7.5%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지난해 12월 말 운용 자산이 8조 6,800억 원 계속 늘어나고 있네요. 한 우리 돈으로 9,600조 원 정도에 달하면서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행사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영향력이 계속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블랙록 레디핑크 회장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9,600조 원에 달하는 돈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한 이야기부터 먼저 하고 있어요. 우리가 관리하는 대부분의 돈은 교사, 소방관, 의사, 사업가, 수많은 개인들의 연금 그리고 이분들이 연금 수혜자들을 위한 퇴직금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고객과 자기들이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 간의 연결고리다. 그럼으로써 자기들이 하고 있는 역할은 결국 스튜어드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스튜어드십이 우리말로 치면 집사잖아요. 자기들이 이제 돈 관리하는 집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을 손실이 나면 안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투자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계속 자본 관리라든지 장기 전략이라든지 목적 기후변화 같은 이런 장기적인 가치 창출 이야기를 계속하는 이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기후변화에 대해서 조금 더 뎁스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선순위 목록에서 기후변화보다 더 높은 순위는 없다. 자기가 작년에 기후 리스크는 투자 리스크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앞으로 자본의 재분배가 일어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코로나 전염병 이후로 이런 자본의 재분배가 훨씬 더 가속화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치로 보면 2020년 1월부터 11월까지 뮤추얼 펀드, ETF 이런 지속가능 투자 자산에 2,880억 달러, 319조 원이 투자됐고 96% 정도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 돈에 대해서 레디 핑크 회장은 이게 앞으로 장기적인 전환의 시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앞으로 오랫동안 자본의 재분배가 점점 가속화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런 기후 변화에 대해서 리스크를 알고 그걸 인식하고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려고 해도 이게 어디에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대형 투자자들만이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축을 할 수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기술이나 데이터가 발달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쉬워졌고 그래서 지속가능 투자 지수들이 상당히 많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이런 기후 위험을 해결할 수 있는 잘 준비된 기업들한테 대규모 자본 투자가 가속화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블룸버그나 MSCI라든지 S&P라든지 탐슨 로이트 같은 모닝스타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대형 빅 지수를 만드는 사업자들의 경우 최근 몇 년 동안 기후 관련된 데이터 회사들, ESG 평가하는 전문 데이터 회사들을 엄청나게 많이 M&A 인수 합병을 했거든요. 그래서 말하자면 준비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레디 핑크 회장은 모든 기업의 경영진과 이사회는 앞으로 기후 위기가 자신들 회사 주식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앞으로 이 넷제로 경제가 모든 우리 사회의 경제 사회를 변화시키고 변혁시킬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현재 상태의 S&P 500이라든지 MSCI 월드 지수에 포함되어 있는 대형 지수의 경우 탄소 집약도가 높은 기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지수들이 포트폴리오로 실제로 앞으로 뭐 50년 후 100년 후 이렇게 온도를 보면 한 3도로 올라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3도까지 올라가면 안 되고 파리 기후협정은 2도 밑으로 내려와야 되고 1.5도씨가 말하자면 마지노선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가기 위해서는 포트폴리오 재조정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블랙록은 이번에 자기들이 하겠다라고 하는 넷제로 계획을 5가지를 발표했어요. 첫 번째는 충분한 데이터가 있는 블랙록의 주식 채권펀드에 온도 정렬 매트릭스라는 것을 표시를 하겠다라는 건데요. MSCI도 지난해 연말에 2021년 ESG 트렌드를 보고를 하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8,900개의 기업에 대해서 이 기업을 가지고 온도 정렬 매트릭스라는 거를 발표를 한 게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것처럼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이 포트폴리오 기업들을 기후 예상 온도를 보면 얼마인지를 표시를 하고 이걸 아까 제가 말했듯이 1.5도로 낮추기 위해서 그러려면 화석 연료를 많이 이제 내뿜는 기업들의 경우는 계속 매각을 할 수밖에 없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매트릭스를 표시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자본시장 가정 위험이나 주식의 장기 추정치 이 부분에 기후 변화를 표시한다라는 거고 액티브 포트폴리오의 기후 리스크를 관리를 하기 위한 하나의 프레임워크로 이 모델을 사용한다고 그랬는데 하이튼드 스크루티니 모델이라고 이제 훨씬 더 정밀한 그런 모델을 사용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넷제로의 경로에 맞춰가지고 실제로 이 온도 조정 목표를 명시를 해놓은 그런 투자 상품을 출시를 하겠다. 그리고 투자 기업들에게 기후 위험을 완화하고 넷제로 전환을 고려를 할 수 있도록 스튜어드십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블랙록 레리 핑크 회장은 그러면 과연 이 지속가능 투자, ESG 투자가 실제로 수익 면에서 도움이 됐는가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2020년 동안 지속가능 지수 81%가 자신들의 상위 벤치마크보다 더 좋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경기 침체기에는 항상 지속가능 투자가 일반 지수보다 더 수익률이 높은데 회복이 빠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또 회복력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예이지만 자세히 들어가 보면 지금 현재의 이런 수익률이 높은 이유 중에 하나는 ESG라든지 지속가능성에 관련된 프리미엄을 또 누리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레리 핑크 회장이 마지막으로 이해관계자들과의 연결성이 앞으로 점점 더 중요해질 거고 이것이 인재 채용 전략이라든지 기업의 다양성 측면에서도 상당히 중요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흔히 ESG 중에서 ES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그게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인종 문제라든지 경제적인 불평등이라든지 지역사회 공헌 같은 문제는 사실은 S라고 분류되지만 이게 기후변화를 봐도 기후변화 때문에 이미 전 세계 저소득 지역사회에서 불균형, 불평등이 더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E 문제인가 S 문제인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결국은 환경 문제나 사회 문제는 서로 상호 의존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앞으로 비즈니스 리더와 이 사회에서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포용적 자본주의,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를 만들기 위해서 더 빨리 움직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은 임팩트원에 보시면 그 레리 핑크 회장의 원문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보시고 이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요거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넷제로 계획을 담은 게 임팩트원에 또 다른 기사로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거기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한 게 나와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